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알매 나눔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서적 학대의 그림자 아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서 학대를 겪은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언어와 행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색을 덧칠하려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빼앗고 그들의 생각으로 당신의 머릿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다면 두 가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에는 깊고 선명한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 상처와 흉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복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들은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라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학대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목표는 단순한 통제를 넘어선 권력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주인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 주인이 결코 당신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매우 위압적인 태도로 이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 너는 뭘 몰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판단력을 폄하합니다. 또한 그들은 비판의 대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것부터 당신이 내린 중요한 결정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까지 그들의 비판은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격분하며 이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당신은 점차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투사와 전치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결점이나 문제를 오히려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인 척합니다. 삼각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그들의 주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 이 둘의 관계에 제3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주변에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로 당신을 경멸하고 모욕감을 줍니다. 당신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분노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놀랍게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제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다정하다가도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이렇게 아주 가끔 주어지는 당근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채찍은 마치 도박처럼 피해자가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간헐적 강화라는 족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후유증이 남을까요? 혹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한 사람에게 깊이 대인 경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누가 또 내 뒤통수를 칠까? 이 사람의 친절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늘 과도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예상된 적대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을 뿐인데 혹시 나 때문에 화났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며 지레짐작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자신과 연결짓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가 없다는 신호이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가해자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말을 해야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던 습관이 다른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너무 쉽게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속 상처는 골마있는 상처와 같아서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과 함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통제당했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방어 기제가 역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자해나 약물 남용 혹은 일부러 좋은 관계를 망치는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경계선 설정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경계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거나 반대로 누구도 들여놓지 않는 철옹성을 쌓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해리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기억이 드문드문 끊기거나 내가 누구인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모호해지는 느낌, 세상과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이질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이 외부 세계가 아닌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그 사람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당신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리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떠한 충성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분노,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이 분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감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심리적으로 단절하고 그들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삶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만의 정상을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당신이 선호하는 것, 당신의 우선순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결점이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듯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성장할 공간이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가까운 친구도 좋고 지지 그룹이나 전문 상담가도 좋습니다. 많은 경우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가해자의 목표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존엄, 존중, 그리고 품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스스로를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엄성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존엄성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는 당신의 영혼을 훔치려는 도둑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학대의 피해자였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한 삶을 되찾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항상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알매 나눔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서적 학대의 그림자 아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서 학대를 겪은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언어와 행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색을 덧칠하려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빼앗고 그들의 생각으로 당신의 머릿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다면 두 가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에는 깊고 선명한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 상처와 흉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복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들은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라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학대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목표는 단순한 통제를 넘어선 권력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주인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 주인이 결코 당신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매우 위압적인 태도로 이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 너는 뭘 몰라와 같은 말로 당신의 판단력을 폄하합니다. 또한 그들은 비판의 대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것부터 당신이 내린 중요한 결정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까지 그들의 비판은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격분하며 이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당신은 점차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투사와 전치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결점이나 문제를 오히려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인 척합니다. 삼각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그들의 주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 이 둘의 관계에 제3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주변에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로 당신을 경멸하고 모욕감을 줍니다. 당신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분노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놀랍게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제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다정하다가도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이렇게 아주 가끔 주어지는 당근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채찍은 마치 도박처럼 피해자가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간헐적 강화라는 족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후유증이 남을까요? 혹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한 사람에게 깊이 대인 경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누가 또 내 뒤통수를 칠까? 이 사람의 친절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늘 과도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예상된 적대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을 뿐인데 혹시 나 때문에 화났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며 지레짐작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자신과 연결짓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가 없다는 신호이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가해자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말을 해야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던 습관이 다른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너무 쉽게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속 상처는 골마있는 상처와 같아서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과 함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통제당했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방어기제가 역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자해나 약물 남용 혹은 일부러 좋은 관계를 망치는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경계선 설정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경계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거나 반대로 누구도 들여놓지 않는 철옹성을 쌓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해리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기억이 드문드문 끊기거나 내가 누구인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모호해지는 느낌, 세상과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이질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이 외부 세계가 아닌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그 사람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당신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리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떠한 충성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분노,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이 분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감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심리적으로 단절하고 그들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삶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만의 정상을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당신이 선호하는 것, 당신의 우선순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결점이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듯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성장할 공간이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가까운 친구도 좋고 지지 그룹이나 전문 상담가도 좋습니다. 많은 경우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가해자의 목표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존엄, 존중, 그리고 품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스스로를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엄성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존엄성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는 당신의 영혼을 훔치려는 도둑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학대의 피해자였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한 삶을 되찾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항상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알매 나눔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서적 학대의 그림자 아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서 학대를 겪은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언어와 행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색을 덧칠하려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빼앗고 그들의 생각으로 당신의 머릿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다면 두 가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에는 깊고 선명한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 상처와 흉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복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들은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라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학대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목표는 단순한 통제를 넘어선 권력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주인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 주인이 결코 당신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매우 위압적인 태도로 이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 너는 뭘 몰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판단력을 폄하합니다. 또한 그들은 비판의 대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것부터 당신이 내린 중요한 결정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까지 그들의 비판은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격분하며 이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당신은 점차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투사와 전치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결점이나 문제를 오히려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인 척합니다. 삼각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그들의 주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
이 둘의 관계에 제3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주변에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로 당신을 경멸하고 모욕감을 줍니다. 당신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분노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놀랍게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제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다정하다가도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이렇게 아주 가끔 주어지는 당근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채찍은 마치 도박처럼 피해자가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간헐적 강화라는 족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후유증이 남을까요? 혹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한 사람에게 깊이 대인 경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누가 또 내 뒤통수를 칠까? 이 사람의 친절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늘 과도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예상된 적대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을 뿐인데 혹시 나 때문에 화났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며 지레짐작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자신과 연결짓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가 없다는 신호이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가해자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말을 해야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던 습관이 다른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너무 쉽게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속 상처는 골마있는 상처와 같아서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과 함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통제당했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방어기제가 역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자해나 약물 남용 혹은 일부러 좋은 관계를 망치는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경계선 설정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경계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거나 반대로 누구도 들여놓지 않는 철옹성을 쌓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해리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기억이 드문드문 끊기거나 내가 누구인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모호해지는 느낌, 세상과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이질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이 외부 세계가 아닌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그 사람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당신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리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떠한 충성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분노,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이 분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감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심리적으로 단절하고 그들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삶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만의 정상을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당신이 선호하는 것, 당신의 우선순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결점이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듯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성장할 공간이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가까운 친구도 좋고 지지 그룹이나 전문 상담가도 좋습니다. 많은 경우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가해자의 목표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존엄, 존중, 그리고 품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스스로를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엄성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존엄성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는 당신의 영혼을 훔치려는 도둑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학대의 피해자였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한 삶을 되찾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항상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알매 나눔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서적 학대의 그림자 아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서 학대를 겪은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언어와 행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색을 덧칠하려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빼앗고 그들의 생각으로 당신의 머릿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다면 두 가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에는 깊고 선명한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 상처와 흉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복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들은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라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학대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목표는 단순한 통제를 넘어선 권력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주인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 주인이 결코 당신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매우 위압적인 태도로 이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 너는 뭘 몰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판단력을 폄하합니다. 또한 그들은 비판의 대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것부터 당신이 내린 중요한 결정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까지 그들의 비판은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격분하며 이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당신은 점차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투사와 전치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결점이나 문제를 오히려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인 척합니다. 삼각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그들의 주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 이 둘의 관계에 제3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주변에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로 당신을 경멸하고 모욕감을 줍니다. 당신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분노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놀랍게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제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다정하다가도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이렇게 아주 가끔 주어지는 당근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채찍은 마치 도박처럼 피해자가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간헐적 강화라는 족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후유증이 남을까요? 혹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한 사람에게 깊이 대인 경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누가 또 내 뒤통수를 칠까? 이 사람의 친절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늘 과도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예상된 적대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을 뿐인데 혹시 나 때문에 화났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며 지레짐작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자신과 연결 짓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가 없다는 신호이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가해자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말을 해야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던 습관이 다른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너무 쉽게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속 상처는 골마있는 상처와 같아서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과 함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통제당했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방어기제가 역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자해나 약물 남용 혹은 일부러 좋은 관계를 망치는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경계선 설정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경계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거나 반대로 누구도 들여놓지 않는 철옹성을 쌓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해리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기억이 드문드문 끊기거나 내가 누구인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모호해지는 느낌, 세상과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이질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이 외부 세계가 아닌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그 사람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당신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리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떠한 충성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분노,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이 분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감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심리적으로 단절하고 그들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삶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만의 정상을 새롭게 정의하십시오. 당신이 선호하는 것, 당신의 우선순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결점이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듯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성장할 공간이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가까운 친구도 좋고 지지 그룹이나 전문 상담가도 좋습니다. 많은 경우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가해자의 목표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존엄, 존중, 그리고 품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스스로를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엄성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존엄성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는 당신의 영혼을 훔치려는 도둑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학대의 피해자였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한 삶을 되찾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항상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알매 나눔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서적 학대의 그림자 아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서 학대를 겪은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언어와 행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색을 덧칠하려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빼앗고 그들의 생각으로 당신의 머릿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다면 두 가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에는 깊고 선명한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 상처와 흉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복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들은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라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학대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목표는 단순한 통제를 넘어선 권력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주인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 주인이 결코 당신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매우 위압적인 태도로 이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 너는 뭘 몰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판단력을 폄하합니다. 또한 그들은 비판의 대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것부터 당신이 내린 중요한 결정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까지 그들의 비판은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격분하며 이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당신은 점차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투사와 전치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결점이나 문제를 오히려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인 척합니다. 삼각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그들의 주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 이 둘의 관계에 제3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주변에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로 당신을 경멸하고 모욕감을 줍니다. 당신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분노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놀랍게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제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다정하다가도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이렇게 아주 가끔 주어지는 당근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채찍은 마치 도박처럼 피해자가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간헐적 강화라는 족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후유증이 남을까요? 혹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한 사람에게 깊이 대인 경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누가 또 내 뒤통수를 칠까? 이 사람의 친절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늘 과도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예상된 적대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을 뿐인데 혹시 나 때문에 화났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며 지레짐작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자신과 연결짓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가 없다는 신호이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가해자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말을 해야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던 습관이 다른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너무 쉽게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속 상처는 골마있는 상처와 같아서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과 함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통제당했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방어기제가 역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자해나 약물 남용 혹은 일부러 좋은 관계를 망치는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경계선 설정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경계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거나 반대로 누구도 들여놓지 않는 철옹성을 쌓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해리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기억이 드문드문 끊기거나 내가 누구인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모호해지는 느낌, 세상과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이질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이 외부 세계가 아닌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그 사람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당신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리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떠한 충성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분노,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